감옥을 가게 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달래서 주었다던 국정원장들 줄줄이 구속 위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남재준, 이병호 안보 타령을 했는데요. 출두하면서 이병기 전 원장만 이제 뭐 국민께 송구하다 그랬는데 약간 다른 뉘앙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여쭤보면서 뇌물 준 쪽 받은 쪽 모두 속한 지금 이병기 전 원장은 긴급 체포 상태입니다. 심적 불안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하죠. 아주 조사받으면서 많이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이병기 원장이. 새벽에 그래서 긴급 체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4년 7월에서 15년 2월까지 국정원장 땐 청와대에 돈을 주고 그리고 2015년 3월에서 지난해 5월 대통령 비서실장 때는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 자금 상납 문제 국민께 송구하다고 얘기하고 조사받아 들어갔죠. 근데 이병기 전 원장이 상납금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이제 증액을 했던 당사자고 특활비 상납 중요 혐의 인정 그리고 조사 중에 지금 긴급 체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재준 이병호 원장 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청와대가 달라니까 줬죠. 이병호 원장 관례대로 저는 지출을 한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됐고요. 국정원은 떡값 명목으로 돈을 상납했다. 현직 국회의원 5명.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아직 관련자 진술이 없다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특활비 상납 사실 인정하십니까? 우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있는 대로 또 제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진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질문은 제가 여기서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청와대에 직접 가보셨나요? 국정원 돈을 왜 청와대에 상납하셨습니까? 원장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 이렇게 말고. 원장님 취임 이후에 상납이 시작됐는데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국정원 직원들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할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청와대로 잠시만요. 원장님. 뭐 사람에 따라서 같은 자리라도 다 다르죠. 업무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다 다른데. 서정욱 변호사님. 예. 이병기 원장만 긴급 체포됐다. 심적 불안이 가장 큰 이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변창훈 검사 투신 사건도 영향을 미친 거다. 저는 이게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아, 그래요? 아마 이게 뭐 투신 맡기에서 긴급 체포하고 이런 거는 저는 이게 약간 믿을 수가 없고요. 저는 이게 그 두 분 차이가 그럼 뭐냐? 예. 제가 이게 세 가지 차이점을 판단에 적어봤는데 예. 일단 이게 남재준, 이병호 이분은 기부만 했어요. 예. 근데 이병기 이분은 기부 앤 테이크를 한 거예요. 예, 자기가 이게 청와대 아주 갔으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뇌물이라면 예. 뇌물 준 거는 이게 형량이 5년 이하로 가벼워요. 예. 근데 이게 받은 게 돼버리면 1억 넘으면 10년 이상입니다. 이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와. 따라서 이게 기부하고 기부 앤 테이크는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 중대성이 다르고 따라서 이게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게 그런 아마 이유가 첫째 이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앞에 두 분은요. 정통 국정원 맨입니다. 이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죄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이병기 분은 정통 국정원 맨이 아니고 외교관 출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니까 아마 이게 국민한테 송구하다. 네. 이런 게 표현도 쓴 게 아닌가 이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이 앞에 두 분은 관행에 따라 5천이면 5천대로 쭉 주고 이게 1억이면 1억대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병기 분은 5천에서 1억으로 뭔가 이게 정액이 된 이런 게 배경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세 가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긴급 체포된 게 아닌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병기 양 박사 받으세요. 거의 비슷한 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그 국정원장 재임 중에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을 올렸는데요. 그 5천만 원에서 1억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5천에서 1억 미만은 7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1억 이상은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 변호사하고 약간 또 입장이 다른데 양문석 이분들은 박사도 변호사인 줄 알아요. 이분들은 매달 무기징역감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렇죠. 5천에서 1억을 올렸기 때문이 아니라 5천만 원을 계속 넣었던 사람은 매달 징역 7년 이상의 뇌물죄를 공여죄를 저질렀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병기 원장이 들어오면서 1억 이상을 올리면서 매달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일을 재임 기간 매달 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 죄의 알겠습니다. 경중이 다르다. 예.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아까 누구 김광덕 부장 받아주세요. 강직한 성품이고 상당히 자책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거 무슨 뭔 일 저지를까봐 긴급 체포했다는데 서 변호사는 또 아니라고 그러네요. 서 변호사는 이제 뭐 법률적인 전문가로서도 나름의 견해를 이야기한 거고, 이제 취재한 그 기자들의 흘러나온에서 이제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오늘 왜 세 사람 전 국정원장 중에 이병기 전 원장만 긴급 체포를 했을까? 이런 그 중에 기사의 그 이유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심적 불안 증세를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전환에 따르면 뭐냐 하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늘 아마 새벽 3시쯤 체포를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그 불법 행위가 포착이 됐고 제가 보기에 포착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심적 불안을 보여서 그러니까 밤 12시 지나면서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이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인신을 체포한 게 아니냐. 글쎄요. 그렇게 놓고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그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불법 행위가 아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정원장 때 그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그 특활비 상납액을 증액한 것도 있는데다가 본인이 국정원장을 그만두고 비서실장을 간 게 대가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한 불안 요소 작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또 하나는 것 같아요. 본인만 들어갈 때 검찰에 들어갈 때 나머지는 뭐 왜 찬사는 국정원이 찬사는 받지 못할 망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남재준 전 원장이라는 이 사람들은. 근데 이병기 전 원장은 국민을 실망을 끼치고 실명을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사람 외교관 출신으로서 아까 강직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그래도 정치권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한 어떤 이 다른 식으로 이렇게 논리로 포장해가지고 그걸 덮기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하세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이병기 국정원장이 외교부에서 4급 공무원으로 와갖고 노태우 씨, 노태우 전 정무장관 당시 정무장관에서 대통령까지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씨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이회창 그리고 박근혜 이렇게 권력의 핵심,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쭉 모신 사람이고 국정원장, 비서실장 그만두고 저하고 뭐 식사 한번 하면서 한 3시간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저분은 국정농단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상당히 자세히 얘기했을 거예요. 또 얘기를 잘합니다. 저가 들은 것만 해도 뭐 많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검찰 잡아줘야 되겠다. 이거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이거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다. 키맨이고 이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키맨이고 어떻게 보면은 스모킹 거제요. 저분이 무슨 불안해갖고 뭐 나가가지고 무슨 큰일 아니 권력을 그렇게 쭉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만 대통령만 모신 사람이 무서워갖고 벌벌 떤다?
그것은 전혀 이병기 씨를 모르는 이야기고 저분의 정무적 감각은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근데 왜 걸려들어요? 그렇게 정무적 그러기 감각이 때문에, 탁월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세 명의 사실상 대통령을 모실 정도이고 우병우는 또 빠져나가는데. 권력의 속성을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권력의 속성을. 아이고,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져요. 권력의 속성을 잘 교수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저 밤에 12시까지 바람이 불면은 저 붙들려 있어봐요. 떨리지. 그런 불안. 대통령을 세 분이나 모시다 대통령 그 대통령이 그 사람을 볼 때 적어도 비서실장을 시키고 국정원장을 시켰으면은 저 검찰 한번 불려가서 불불불 떨어갖고 무슨 일 낸 술술술 다 사람을 불고. 그렇게 시켰겠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분이 정무감각이 탁월하기 때문에 두 분은 군 출신이고 또 원래 국정원 출신이고. 그런 분이고 저분은 외교관 출신이고 민심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서부터도 벌써 죄송하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걸 알고 또 권력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바람이 불 때는 머리를 숙이는 거. 잘 빠져나오겠네요. 이게 최고다 하기 때문에 가서 충분히 이 검찰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거 이거 아세요? 이거 모르시는 것 같던데 이러면서 다 좀 넘겨주고. 그래서 상당히 검찰로서는 저 두 분보다는 앞에 있는 남재준, 그다음 이병호 씨보다는 이병호 원장하고는 다르죠. 상황은. 이병기 이분만 전 잡으면. 원장을 통해서 많은 그 알겠습니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체포해 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하여튼 고영신 교수님은 시간 관리는 좀 안 돼요. 근데 이거 재밌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한참 가면 7시가 다 되는데 지금 실장 그만두고도 그러니까 시간 식사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기 차재원 교수로 가려고 그러다가 지금 네. 기다리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리십니다. 박철원 전 장관이 쓴 그 해고록에 보면 이병기 전 그 비서실장에 대한 일화가 제법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 그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걸 보면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신에게 유불리를 아주 빨리 캐치하고 빨리 행동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로 묘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았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일본에 지금 왜 그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했냐. 제가 일말의 양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잘 알 거 아닙니까? 주일대사, 국정원장, 비서실장.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요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일단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때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나름대로 국민에게 내가 좀 송구하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처벌받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긴급 체포는 왜 됐느냐? 아까 우리 김강도 부장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본인이 지금 대가성 문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긴급 체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기남 수장이 늦으셨나요? 네. 좀 늦었는데 국정농단 이른바 주범들. 자, 문고리 3인방 구속됐습니다. 자, 국정원장 3사람, 3인방 또 지금 구속 위기 또는 처벌 위기에 있습니다. 또 국정농단 주체들. 이를테면 뭐 박근혜, 최순실 중에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제 우병우 수석이 남아있는데 이를테면 저는 이병기 원장이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나마 저는 처음에는 염치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좀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탁월한 정무적 감각 또 이런 바람이 불면 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런 어떤 그 처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핵심적인 것은 수금과 상납을 같이 했던 이 상납 구조. 이걸 규명할 핵심 고리가 이병기 전 원장이다. 그것이 이병기 원장을 이번 검찰 수사에서 긴급 체포하게 된 결정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7시가 막 넘어갔는데 저는 이게 팩트는 바로 잡아야 되니까 어떤 양 위원님 말씀하신 게요. 뇌물은요. 이게 준 사람은 1조를 주든 1000억을 주든 무조건 이게 5년이 하고요. 받은 사람이 금액에 따라서 특가법에 따르게 처벌되거든요. 근데 이병기 이분은 5천에서 1억을 준 거기 때문에 뇌물 공여니까 특가법으로는 전혀 무관하다. 이게 팩트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양 박사님 법 관련한 건 변호사님한테 넘기라니까요. 왜 또 나중에 그걸 이야기하지. 대기실에서 거기서 꼭 여기서 이야기해가지고 우사를 주고 그래. 아니 시청자들에도 우리는 다 밝히는 거예요. 예. 잘못된 게 있으면 다 인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최순실에게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마는 끝내 부끄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군요. 변창훈 검사 투신 사건도 영향을 미친 거다.
저는 이게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아, 그래요? 아마 이게 뭐 투신 맡기에서 긴급 체포하고 이런 거는 저는 이게 약간 그 믿을 수가 없고요. 저는 이게 그 두 분 차이가 그럼 뭐냐? 제가 이게 세 가지 차이점을 판단에 적어봤는데 일단 이게 남재준, 이병호 이분은 기부만 했어요. 근데 이병기 이분은 기부 앤 테이크를 한 거예요. 네, 자기가 이게 아주 갔으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뇌물이라면 뇌물 준 거는 이게 형량이 5년 이하로 가벼워요. 근데 이게 받은 게 돼버리면 1억 넣으면 10년 이상입니다. 이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와. 따라서 이게 기부하고 기부 앤 테이크는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 중대성이 다르고 따라서 이게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게 그런 아마 이유가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두 분은요. 정통 국정원 맨입니다. 이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죄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근데 이병기 분은 정통 국정원 맨이 아니고 외교관 출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니까 아마 이게 국민한테 송구하다. 이런 게 표현도 쓴 게 아닌가 이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이 앞에 두 분은 관행에 따라 5천이면 5천대로 쭉 주고 이게 1억이면 1억대로 준 거예요. 근데 이병기 분은 5천에서 1억으로 뭔가 이게 정액이 된 이런 이게 배경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세 가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긴급 체포된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병기 양 박사 받으세요.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질문은 제가 여기서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청와대에 직접 가보셨나요? 국정원 돈을 왜 청와대에 상납하셨습니까? 원장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 이렇게 하지 말고. 원장님 취임 이후에 상납이 시작됐는데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할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청와대로 잠시만요. 원장님. 뭐 사람에 따라서 같은 자리라도 다 다르죠. 업무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다 다른데. 서정욱 변호사님. 예. 이병기 원장만 긴급 체포됐다. 심적 불안이 가장 큰 이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거의 비슷한 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그 국정원장 재임 중에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을 올렸는데요. 그 5천만 원에서 1억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5천에서 1억 미만은 7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1억 이상은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 변호사하고 저하고 약간 또 입장이 다른데 양문석 박사도 변호사인 줄 이분들은 매달 무기징역감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렇죠. 5천에서 1억을 올렸기 때문이 아니라 5천만 원을 계속 넣었던 사람은 매달 징역 7년 이상의 공유죄를 저질렀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병기 원장이 들어오면서 1억 이상을 올리면서 매달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일을 재임 기간 매달 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죄의 알겠습니다. 경중이 다르다. 예.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아까 감옥을 가게 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달래서 주었다던 국정원장들 줄줄이 구속 위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남재준, 이병호 안보 타령을 했는데요. 출두하면서 이병기 전 원장만 이제 국민께 송구하다 그랬는데 약간 다른 뉘앙스인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여쭤보면서 뇌물 준 쪽 받은 쪽 모두 속한 지금 이병기 전 원장은 긴급 체포 상태입니다. 심적 불안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하죠. 아주 조사받으면서 많이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이병기 원장이. 새벽에 그래서 긴급 체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4년 7월에서 15년 2월까지 국정원장 땐 청와대에 돈을 주고 그리고 2015년 3월에서 지난해 5월 대통령 비서실장 때는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 자금 상납 문제 국민께 송구하다고 얘기하고 조사받아 들어갔죠.
근데 이병기 전 원장이 상납금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이제 증액을 했던 뭐 당사자고 특활비 상납 중요 혐의 인정 그리고 조사 중에 지금 긴급 체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재준 이병호 원장 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청와대가 달라니까 줬죠. 이병호 원장 관례대로 저는 지출을 한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됐고요. 국정원은 떡값 명목으로 돈을 상납했다. 현직 국회의원 5명.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아직 관련자 진술이 없다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특활비 상납 사실 인정하십니까? 우선 국정원 그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있는 대로 또 제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진술할 예정입니다.